울산 지역의 청년 동아리 연합회가 신천지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합회가 주최한 일부 행사에 관할 지자체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2023 한국 선교 현황 통계조사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 선교계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동참하기로 하면서 보수 진보 성향의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CTS 뉴스입니다. 울산에 있는 한 청년 동아리 연합회가 신천지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합회가 주최한 일부 행사에 지자체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시 지원금이 투입되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신천지가 울산을 장악할 것이란 포부를 드러내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신천지 유관단체 논란이 제기된 울산시의 청년 동아리 연합회. 그런데 해당 동아리 연합회가 주최한 일부 행사에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23년 청년 페스티벌은 청년 동아리 연합회로서 청년 기반 구축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심되는 단체들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런 단체들의 수천만 원대의 지원금을 받아서 활성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할 부서에 해당 행사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정한 신천지 유관 행사라는 논란이 있다고 묻자 관계자는 아는 바도 우려할 점도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전쟁 난다고 하면 그럼 지금 피난 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맞다면 지자체에서는 좀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없으신지를 여쭤보려 했던 겁니다. 청년 단체로 행사를 추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잖아요. 입장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네. 거기서 끝인 거지. 그럼 더 이상 거기서 뭘 자꾸 우려를 하고 뭐 어떻게 그걸 정리하겠습니까? 과연 신천지 유관 행사란 의혹이 지역사회 지원 검토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았을까? 취재진이 입수한 신천지 내부 영상 속 신도는 신천지라는 이름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됐다고 실토합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신천지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시 관할부서의 주장과도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페스티벌을 하기까지 정말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신천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국 이렇게 멋진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자체 지원이 들어가자 지역 정치계 인사와 지자체장도 내빈으로 참석했습니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울산 정치계와 신천지가 유착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참석 인사 측에 행사 참석 경위를 묻자 신천지 유관 의혹이 있는지 몰랐다고 즉각 해명했습니다. 이들은 행사명과 단체명에 신천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에서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나갔다고 청년 페스티벌에서 청년 행사인 줄 알고 참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틈타 시민 혈세가 신천지 의혹 단체에 투입됐습니다. 이 과정은 고스란히 울산 신천지 교세 확장에 도움이 됐습니다. 총 회장님은 이 만국을 설계하시고 세계를 설계하신다면 우리는 담임 강사의 명을 쫓아서 울산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스타트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도 모실 수 있는 행사다. 그래가지고 2차, 3차, 4차 또 5차, 6차까지 만들겠죠. 그럼 행사 더해 사업비 더 붙어질 거고 악순환 정말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해당 단체 행사를 지원해온 시 관할부서는 오는 토요일에 있을 울산 남구 인근에서 열리는 동아리 연합회 행사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의 청년 동아리 연합회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지난해 한국 선교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선교계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발표회 주요 내용과 함께 한국 선교계가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장현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 크림이 조사와 발표를 맡은 2023 한국선교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연령 문제, 그다음에 파송 문제 이런 것들만 몇 개만 봤는데도 이 통계적인 추이를 바라보니까 금방 앞으로 한국교회 선교가 어떻게 될려는지 이해가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을 갖고 더 선교적인 헌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74개국 대상 한국 국적 21,917명의 장기 선교사와 451명의 단기 선교사, 한국 선교단체가 파송한 타국적 국제 선교사 95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교계가 우려하는 선교사 고령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장기 선교사의 평균 연령은 53.7세로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장기 선교사 연령 분포로 보면 전년 대비 60대와 70대의 비율만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림 홍현철 원장은 구성 분포에 있어 선교사 고령화는 확실하지만 전체적 수의 추이와 젊은 세대 선교사 수를 봤을 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며 고른 연령 분포를 위한 선교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사 내용을 살펴봤을 때 국민연금, 퇴직금, 응급금 등 선교사의 은퇴 후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선교계와 파송교회가 더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은 선교의 투명성과 성숙과 또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퇴 문제는 연령부터 시작해서 많이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교사 사역 중단 요인 중에는 사역 중단 선교사 254명 중 64명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역과 직업 변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장기 선교사 사역지 변경의 가장 큰 요인은 사역국에서의 추방이었습니다. 이번 선교 현황은 223개 단체를 통해 조사가 진행됐고 통계조사는 온라인, 문서 파일 형태로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회신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해외 한인동포의 2세들이 태극기를 그리는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그 정신을 알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진 대회 현장을 윤효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행사가 필리핀 한인총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필리핀 한국국제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재외 한인 동포들, 특히 자녀 세대에게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그 정신을 알려가기 위함입니다. 3.1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독립 과정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태극기 그리기를 함께 개최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인 유학생들에게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태극기 그리기 대회도 진행됐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여러분이 그린 태극기가 필리핀과 대한민국 두 나라 간의 교류와 우정, 평화를 향한 우리의 공동의 염원을 상징할 것입니다. 태극기 그리기 대회는 필리핀 한인 동포의 삶과 함께하는 태극기를 주제로 필리핀을 상징하는 배경을 함께 그리는 대회로 열린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국기가 태극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3.1절 105주년 경축식 행사를 맞이해서 학생들이 태극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좋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 또 아이에게 뜻깊은 시간에 뜻깊은 추억을 남겨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가 또 태극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에 참가한 70여 명의 학생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대회에 진지하게 임하며 나라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3.1절 날 이런 뜻깊은 축제를 해서 되게 기뻤습니다. 필리핀에서 저희 태극기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새로웠고 감미로웠고 정말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거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좋았습니다. 해외에서도 나라 사랑을 위한 다음 세대들의 참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보니파시오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13년 만에 보수 진보 성향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드립니다. 7일 열린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에 참석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일치협력국 강석훈 국장은
올해 교회협이 설립 100주년을 맞아 교단장 회의가 주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13년 만에 한국교회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1947년 4월 6일 조선기독교연합회가 일제강점기 이후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자 연합에 들여왔습니다. 이후 수차례 연합과 분열을 반복해오다 2006년부터 교회협과 한기총이 경련으로 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한기총 분열 사태 이후 교회협은 자체적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려왔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을 주제로 명성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이 대회장을 맡았으며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시민단체들이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등 과잉 법안 폐기와 22대 국회 바른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7일 한교총 회의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진평현 길원평 집행위원장의 사회, 한국교회 법학회 서헌재 회장의 개회사, 한교총 오정호 공동대표 회장의 인사말, 진평현 김은성 대표 회장과 바른인권 여성연합 이봉화 대표가 발언했으며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를 옹호하는 차별금지 법안 등 과잉 법안의 폐기와 예배의 자유, 사학의 건학 이념을 침해하는 감염병 예방법과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생명윤리를 존중하고 저출산을 막기 위한 낙태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한교총 오정호 공동대표 회장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권이란 미명 아래 역차별이 자행되고 있다며 악법 제정을 저지하고 건강한 가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자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성시화운동본부가 제22대 총선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세계 성시화운동본부는 투표하는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투표하는 당신이 나라의 주인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다음 달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시화운동본부 김상복 대표회장은 훌륭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기회는 4년에 한 번 오는 총선이라며 높은 가치관과 윤리를 가진 기독교인들은 모두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용태 대표회장도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면서 한국교회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연세조찬기도회가 제194회 기도회를 열고 이어진 자리에서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3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인 서중성 목사가 심는 기쁨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운성 목사의 연세조찬기도회 3대 회장 취임식과 8년 6개월 동안 회장직을 맡았던 이효종 목사의 이임식이 진행됐습니다. 3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운성 목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76학번 졸업생으로 2018년 3월에 영락교회 제6대 위임 목사로 부임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군선교 후원회 회장과 목회지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세조찬기도회는 1999년부터 매달 첫 목요일에 교직원과 동문, 재학생 등이 모여 지구촌의 평화와 나라, 교단을 비롯해 연세와 국내 대학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소속 복음 가득한 교회가 피니셔 글로벌 스쿨 개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교 예배에서는 FGS 조성은 교감이 학교를 소개했으며 입학생들이 학생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CTS 백승국 부사장은 FGS 학생들이 학교를 즐거워하고 학생 개개인의 인생과 삶과 미래를 신앙을 통해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이어 FGS와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교육선교 동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FGS 최영식 교장은 학생들이 성경의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전했습니다. FGS는 전인격적 교육을 목표로 공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영성과 인성, 지성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을 찾아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2024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입학식에서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52대 총회장을 역임한 박성욱 목사가 창조의식과 비교의식의 삶을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격려사와 축사, 신임교원 서약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또 피영민 총장은 신입생들에게 학교의 건학 이념을 설명하면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을 평생의 삶의 원리로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침신대는 2024학년도 학부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며 대학 기관평가 인증 준비에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이 2024년 사회복지 종사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서 기장총회 강연홍 직전 총회장은 복지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도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회봉사에 헌신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굿피플이 말레이시아의 원주민 마을 4곳에서 위생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굿피플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 원주민 오랑 아슬리족을 위해 물탱크 2대와 태양광 발전 패널을 활용한 전기 펌프를 지원하고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건축하는 등 마을의 위생 환경을 개선했다고 전했습니다. 성산교회 오범열 목사가 교회경찰중앙협의회 제51대 대표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오신임 대표 회장은 경찰 복음화를 위해 더 헌신하고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 회장은 한국기독교 복음단체 총연합 대표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총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쉐마학당 연구원이 오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으로 글로벌 쉐마학당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콘퍼런스에서는 쉐마학당 연구원 설동주 원장과 고려대학교 한성열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성경적 자녀교육의 원리를 비롯해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천연에서 얻어낸 돌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전파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개관한 순천 세계 수석박물관인데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물관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순천 세계 수석박물관의 새로운 노력을 전남방송 윤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성황리에 개관한 순천 세계 수석박물관. 단일 전시 종목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9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실외 정원을 포함한 30개의 수석 테마관이 관람객을 반깁니다. 박물관장 박병선 장로가 50여 년간 수집해온 8,000점의 수석 중 엄선된 1,500여 점의 작품이 공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수석을 취미 삼아서 전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신념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참 귀한 보물로서 어디다 내놔도 손색 없는 하루 이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보물을 직접 견학을 하니까 참 뿌듯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의 관람객들이 단체로 몰리는 가운데 박물관은 지역 발전과 관광 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청, 순천대학교, 한국노인협회, 장애인협회와 관광협회는 물론 최근에는 몽골의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문화관광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도 박물관을 유치하고 싶다 해서 또 거기에 광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여기에 많이 와서 보고 서로 상호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그저께 왔었다 가셨고 중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동남아 쪽
거기서 쉽게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그 관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은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지역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병선 관장은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이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과 함께 순천을 상징하는 3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때 순천만의 물, 정원, 박람회, 나무와 꽃 그리고 수석박물관의 돌, 물과 나무와 돌의 그 어떤 보물이 순천에 있는 곳이다 해서 전국에서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순천을 알리고 관광 효과를 노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자연의 축소판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윤희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군선교회 제27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예장 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은 청년이 살아야 교회와 나라가 산다며 긍휼한 마음을 통해 청년을 일으켜 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장봉생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신임 회장으로 파남 장로교회 홍성현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국군 장병들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군성교 되도록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나라와 민족과 고양 특례시 발전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증경회장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는 능력받고 하나님의 쉼을 얻어 주의 일을 하자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연합 합창 특송과 함께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 정교계 지역 인사들의 환영사와 축사가 진행됐으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부흥과 고양 특례시 발전을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순천 시니어 선교회는 순천 주성교회에서 제10기 시니어 선교학교를 열었습니다. 개강 예배에서 순천 시니어 선교회 이사장 김동훈 목사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의 사명이 있다며 인생의 두 번째 삶을 사는 시니어 세대가 열방을 향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선교 비전과 함께 다양한 선교 모델을 제시하는 시니어 선교학교는 국내 선교 역사와 해외 선교 상황 교류 등 구체적인 커리큘럼의 과정으로 8주간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목포 선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영암 한마음교회에서 제7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순서로 드려진 개회 예배에서는 영암 한마음교회 강춘성 목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본분인 헌신에 대해 권면하며 사랑과 섬김의 헌신을 통해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이어 회장 박미선 권사의 사회로 진행한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실시한 미자립교회와 군부대 후원 등 대외 활동과 각 지교회 사역을 보고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부회장인 영암 한마음교회 양회본 권사를 제77회기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목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도 7일 목포 충현교회에서 제77회 정기총회를 갖고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예배에서 목포 충현교회 신철원 목사가 연합회의 모든 회원이 주를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앙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받아 독수리같이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회장 정정미 권사의 사회로 회무 처리의 시간을 갖고 2023년 사업과 예결산, 2024년 예산안 보고, 그리고 임원 개선을 통해 목포 충현교회 김경자 권사를 제77회기를 이끌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광신대학교가 오직 예수님으로라는 주제로 2024학년도 1학기 개강 신앙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광주 두암중앙교회 박성수 목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신입생과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해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로 2024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3.1% 오른 113.77을 기록하면서 2%대로 내려앉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과가 71%, 귤이 78.1% 등 과일 물가가 크게 오르며 신선식품 지수가 1년 전보다 20% 올라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오르면서 정부가 2%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3월과 4월 6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5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고점 대비 절반가량 떨어졌지만 식품 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원료 가격이 떨어지면 제때 하락한 만큼 내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범이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22년보다 3.2% 늘어 사상 최고치인 1조 1,164억 원을 기록했고 적발 인원도 7%가량 증가한 1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약 60%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고와 고의 사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월 서울 아파트의 월세 거래에서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의 월세 거래 약 8,200건 가운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 거래는 63.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셋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월세 계약에서 소형 아파트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